네,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건을 보고도 별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의 인사참고자를 위해서 3평을 수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 사찰, 직권 남용이라고 수사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출국 금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당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당 기관장의 임기, 사표 제출 여부, 언제 임명됐는지. 이번에는 검사가 판사의 3평 정도가 아니고 개인 약점까지 적시해서 문건을 만들어서 유통시켰습니다. 그냥 검사가 아니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한 없는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어 업무 관계없는 반부패부까지 유통한 것인데도 뭐가 문제냐고 큰 소리입니다. 내로남불도 너무 심합니다. 만약에 이게 별게 아니라면 앞으로 경찰은 함께 일하는 검사의 이런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는 수집해서 업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찰은 인정해야 됩니다. 전국의 검사들에게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동설의 나라입니까? 검동설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법은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죄라면 죄가 되고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겁니까? 유명한 사회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지상에서 더 힘센 자가 없는 바다동물 리바이어던을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행동을 보면서 검찰은 법 위에 서 있는 리바이어던 아니냐,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아있는 리바이어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보활동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정보 취합 자체가 권력 행사입니다. 수사정보 외에는 개인정보를 취합하지도 유통하지도 활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사 개인정보를 취합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 내용과 형식 모두 불법 부당합니다. 대검에서 판사의 약점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구나 이를 수사부서인 반부패부에 공유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친인척이 암흑의 검사라든가 판사가 농구 동아리 출신이었다는 개인정보가 공소유지에 어떻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 연락해서 영향력을 발휘해보라는 의미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우리법연구에 무리야기 판사 블랙리스트 기록이 공소유지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검사를 협조하지 않는 판사를 공격할 때 재료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불법 부당한 지시를 대검에서 총장이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검사들이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비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근본적인 검찰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례는 검찰개혁이 지난 20년 동안 왜 이렇게 어렵게 지체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개혁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과 함께 반드시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